서울의 밤하늘 아래 강남의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라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돌아보니 라원이 들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라연아, 짐 챙겨. 내 전 연인이 돌아왔어. 라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라원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3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라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어. 너는. 이제 나가. 그 순간 라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라원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라원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라연은 눈물을 삼키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언젠가. 라연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불빛이 스치듯 지나가는 창밖을 보며 그녀는 라원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라원은 대기업 CEO로 화려한 삶을 사는 여자였다. 라연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후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숨겨져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라원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라연은 라원이 가족의 압력 때문에 자신을 숨긴 채 지내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오늘 라원의 전 연인 지은이 돌아오자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은 라원의 대학 시절 연인으로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라연은 지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라원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집에 도착한 라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였을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라원은 항상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거짓이었나? 라연은 핸드폰을 들고 라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아니, 이제 그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라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라원이 속한 그룹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그녀는 모든 연결을 끊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라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라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냈지만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다. 게다가 라원과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라원이 지은과 함께 웃는 모습, 자신을 쫓아내는 장면? 라연의 친구 수진이 걱정하며 찾아왔다. 라연아,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라연은 수진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수진은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냥. 피곤해서. 라연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요즘 이상해. 가족한테 말해볼까? 라연의 가족은 시골에 사는 보수적인 부모였다. 그들은 딸의 성적 지향을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라연은 혼자서 버티기 시작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곳에서 만난 손님 중 한 명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미나라는 여자였다. 미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CEO로 라연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너 마케팅 쪽 경험이 있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미나의 제안에 라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였다. 좋아요. 해볼게요. 라연은 미나의 회사에 입사했다. 미나는 밝고 활기찬 여자로 라연에게 위로가 되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하지 마. 미나의 말에 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라연은 미나의 회사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히트치며 회사는 급성장했다. 하지만 라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라원이 있었다. 가끔 뉴스에서 라원의 모습을 보았다. 라원은 지은과 공개적으로 사귀는 듯 했다. 행복해 보이네. 라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원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의 공격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라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도와줄까? 아니, 왜 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라연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미나도 동성애자였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가족 때문에 숨기다 지쳤지. 미나의 고백에 라연은 공감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라연은 라원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미나야,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연의 말에 미나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라연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녀는 미나의 파트너가 되어 회사를 함께 이끌었다. 1년이 지나 라연은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의 그녀는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라원을 데려왔다. 라원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라원이 라연에게 연락했다. 라연아, 도와줄 수 있어. 라연은 전화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느꼈다. 이게 기회인가? 라연은 카페에서 라원을 기다렸다. 1년 만의 만남이었다. 라원이 들어서자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라연아, 잘 지냈어? 라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라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네, 덕분에.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라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이 떠났어. 회사도 어려워졌고 라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럼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라원은 회사의 위기를 설명했다. 투자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연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이었다. 그녀는 라원을 보며 말했다. 왜 나야? 내 전 연인이 있잖아. 라원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가족 압력 때문에. 지은이 돌아오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라원의 가족은 재벌가로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라원은 항상 그 압력에 시달렸다. 하지만 너는 나를 버렸어. 라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라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 후회해. 그 순간 라연은 라원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강한 CEO가 아니라 상처받은 여자였다. 하지만 라연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생각해볼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온 라연은 미나에게 털어놓았다. 라원이 찾아왔어. 도와달래. 미나의 표정이 굳었다. 도와줄 거야?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미나는 라연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라연은 고민했다. 도와주면 내가 약해지는 건가? 아니면 복수인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라연은 라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조건이 있어. 둘은 다시 만났다. 라연은 말했다. 투자할게. 하지만 내 회사 지분 30%를 줘. 라원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고마워, 라연아. 거래가 성사되면서 라연은 라원의 회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미팅에서 라원을 보니 예전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라연은 거리를 두었다. 이건 비즈니스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라원은 점점 라연에게 의지했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원의 말에 라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 미나는 불안해했다. 라연아, 조심해. 그 여자가 다시 너를 이용할지도 몰라. 미나의 말은 라연의 의심을 키웠다. 라원의 가족이 이 거래를 알게 되었다. 라원의 어머니가 라연을 찾아왔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뭐로 보는 거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라연은 당당히 대답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사랑은 끝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동성애.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라원이 결혼해야 해. 라연은 충격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연은 생각했다. 라연은 자신의 회사를 키우며 라원의 회사를 도왔다. 하지만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라원의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 라원은 라연을 의심했다. 너였어. 복수하려고. 라연은 분노했다. 믿지 못하면 그만둬. 둘은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라연은 라원의 진심을 보았다. 라원은 가족의 압력으로 지은을 선택했지만 진짜 사랑은 라연이었다. 미안해. 나 약했어. 라원의 고백에 라연의 눈물이 흘렀다. 미나는 라연에게 말했다. 결정해. 나 아니면 그녀. 라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미나를 좋아했지만 라원에 대한 감정이 여전했다. 미나야, 미안해. 라연은 미나와 헤어졌다. 미나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 라연과 라원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라원의 회사가 회복되면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이 돌아왔다. 라원아, 나 없이 못 사는 거 알아. 지은의 말에 라원은 흔들렸다. 라연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또 반복인가? 라연은 지은의 등장에 충격받았다. 지은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자신감 넘쳤다. 라연 씨. 당신이 라원의 새 연인인가 봐요. 지은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라원은 어색하게 말했다.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 도와주려고.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라연은 직감했다. 지은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 미팅 후 라연은 라원에게 물었다. 믿을 수 있어? 그녀가 라원은 망설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도움은 필요해. 지은은 라원의 회사에 합류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효과를 발휘하며 회사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라연을 견제했다. 라연 씨, 당신은 그냥 투자자잖아. 나처럼 라원을 이해할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라연은 화가 났다. 이 여자가 왜? 라연은 조사했다. 지은이 해외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다. 라원을 이용하려는 거야. 라연은 라원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라원은 듣지 않았다. 지은은 옛날 사람이야. 믿어.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라원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이 돌아왔으니 그녀와 결혼해. 동성애 같은 건 그만. 라원은 고통스러워했다. 아빠, 나 라연을 사랑해.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포기해라고 말했다. 라연은 이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라원이 나 때문에 고통받아. 라연은 결단을 내렸다. 라원아, 헤어지자. 내 가족을 위해. 라원은 울며 말했다. 안 돼,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라연은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 집중했다. 미나가 다시 찾아왔다. 후회 안 해. 라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해. 하지만 옳은 선택이야. 미나는 라연을 안아주었다. 강해졌네. 라연은 미나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라원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배신이 드러났다. 지은이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다. 라원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지은은 냉소하며 말했다. 너가 나를 버렸잖아. 복수야. 라원은 무너졌다. 그녀는 라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라연아,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라연은 고민했다. 도와줄까? 또 상처받을까? 그녀는 미나와 상의했다. 미나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라연은 라원을 도왔다. 함께 지은의 배신을 막았다.
그 과정에서 둘의 감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가 시작되었다. 언론에서 라원의 동성애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가 CEO, 동성 연인과 기사들이 쏟아졌다. 라원의 가족은 분노했다. 집안 망신이야. 라원은 가족과 대립했다. 나 내 인생 살아. 라연은 라원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러나 압력은 컸다. 라연의 회사에도 타격이 왔다. 고객들이 이탈했다. 동성애자와 거래 안 해. 라연은 절망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해? 그녀는 친구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놀랐지만 너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라연은 용기를 얻었다. 라원과 라연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해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 발언은 사회를 흔들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라원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원은 울었다. 라연은 그녀를 안았다. 나 있잖아. 스캔들 후 라원과 라연의 삶은 바뀌었다. 라원의 회사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젊은 층의 지지로 회복 조짐을 보였다. 라연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 라원은 말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라연은 동의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다. 라원은 가족의 상실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내가 잘못한 거야. 라연은 그녀를 달랬다.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미나가 다시 등장했다. 라연아, 아직 나 생각해. 미나는 라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연은 혼란스러웠다. 미나는 안정적이고 라원은 불안정해. 그녀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라원은 미나를 질투했다. 너 미나랑 가까워. 라연은 부정했다. 하지만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라원의 회사 앞에 모였다. 라연은 두려웠다. 이게 대가인가? 그녀는 라원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라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싸워야 해. 둘은 함께 시위를 마주했다. 그곳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이 지은의 말에 라원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시작됐어. 경찰이 개입하며 시위는 끝났다. 하지만 라연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라연은 라원을 보았다. 괜찮아. 라원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라연은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라원의 가족이 재등장했다. 어머니가 병문안을 왔다. 라원아, 이제 그만해. 하지만 라원은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를 용납할까? 라연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변화는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마음이 흔들린 듯 했다. 시간이 지나 캠페인이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라연과 라원은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여전했다. 라연은 미나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라원을 사랑해. 미나는 받아들였다. 알았어. 행복해. 라원과 라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5년 후 모든 게 바뀌었다. 라연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라원의 회사를 인수했다. 라원은 이제 라연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게 역전인가? 라원은 웃었다. 라연은 말했다. 내가 날 쫓아냈을 때 이 날을 꿈꿨어. 5년의 세월은 라연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회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라원은 이제 라연의 조언을 따르는 위치였다. 라연아, 내가 CEO가 돼. 라원의 제안에 라연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하자. 둘은 파트너로 일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라원은 그때 왜 날 용서했어? 라고 물었다. 라연은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법안이 통과되며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라원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행복하면 돼. 라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승리인가?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하지만 나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지은의 말은 도발적이었다. 라원은 그녀를 무시했다. 너는 과거야. 왜 지은은 사라졌다. 라연과 라원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수진이 말했다. 축하해. 너희 강해. 미나도 왔다. 행복해. 라연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라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 사회의 압력 속에서 사랑을 지킨 게 이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 그른가?